주식 계좌를 달콤하게 하기 위한 멘토들의 핵심 특강 꿀맛 주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조혜지입니다. 매일 오후 5시 꿀맛 주식에서는 멘토들이 전하는 실전 매매, 성공 꿀팁을 대방출해드리는데요. 투자에 성공하려면 타이밍과 종목 선택 둘 다 잘해야 한다고 하죠. 주식시장에는 종합주가가 올라가도 오르지 못하는 주식이 있고 또 반대로 거꾸로 하락하는 주식도 있는데요. 타이밍 선택과 함께 종목 선택을 잘해야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우철 멘토님과 함께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을 봐야 할지 정리해보고 관심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꿀맛 주식 라이브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꿀맛 주식 월요일의 남자 정우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보니까는 굉장히 반가운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꿀맛 주식 이번 주 관심주 정우철 멘토입니다. 네, 오늘이 또 초복이라서 날이 굉장히 더운데 점심 시간에 또 여러분들 삼계탕집 앞에 줄을 굉장히 많이 서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제가 또 이렇게 방송을 또 나오면 시청자님들이 TV 앞에서 또 이렇게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관심주라는 방송을 시청을 하시면서 집중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공부도 중요한데 실전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건 이슈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워낙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뭐 너튜브도 있고요. 뭐 지금같이 뭐 TV 방송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 좀 이제 세상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같은 시장은 우리가 공부를 한 내용을 가지고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공부를 한 내용을 가지고 수익을 내신 분들보다는 손실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슈 선별이랑 종목 선별을 누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을 조금 집중해서 시청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선별한 이슈하고 관심 종목을 이 방송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이제 이슈하고 종목에 대한 선별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 보시면요, 앵커님. 네. 뭐 어떤 날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죠. 네. 그죠?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바이오가 반등을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 없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하반기잖아요. 네. 7월 달부터 12월까지 하반기인데 그렇다면은 연말까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또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뭔지 집중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장중에 2차 전지 올라오면 2차 전지 좋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쫓아가게 되고 바이오 올라가면 또 바이오 좋다라는 기사 쏟아져 나오니까 또 쫓아가게 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선별하고 이슈 선별하는 기준은 우리 2023년 하반기 돈이 좀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슈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 위주로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뭐 공부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 많이 하셔서 이 주식에 대한 이 견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만큼은 제가 방송에서 다루는 이슈 그리고 종목들만 체크하셔도 충분히 수익 내시기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방송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제가 이번 주 우리 시청자님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슈랑 또 관심 종목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송 1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정호철 멘토님께서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슈 선택과 그리고 종목 선별이 아닐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수많은 이슈와 종목들 중에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꿀맛 주식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철 멘토님께서 가지고 와주신 첫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첫 번째 이슈 하나 가지고 오셨네요. 트럼프 덕에 K방산 또 축포 터진다. 개미들 들썩. 트럼프 덕에 K방산이 축포가 터진다. 이 이슈 가져와 주셨는데 주말 내도록 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사가 아주 핫했습니다. 네. 뭐 총살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네. 저도 보았는데 네. 총살은 아니지만요. 네, 총을 이렇게 맞으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는데 어떤 것인가요? 그렇죠.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망을 한 건 아니고요. 사망, 총살은 아니죠. 네, 사망은 아니고 이제 네. 암살 시도가 네. 있었지만 네, 네. 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네. 이 유권자들을 향해서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이제 언론에서는 지금 미국 대선의 흐름이 이제 트럼프 쪽으로 대통령 거의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죠. 네, 맞아요. 최근에 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말실수도 많이 하고 있었던 이런 네. 타이밍에 나왔던 이런 이슈였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그래서 이제 약간 트럼프 쪽으로 기울면서 네.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제 판단하는 거죠. 미국 대선이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산업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네. 저는 방산 관련된 산업이 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동맹국이 있잖아요. 맞아요. 동맹국들에게 좀 이렇게 잘해주는 그런 대통령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에 대한 그죠? 그런 자국 이제 우선주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동맹국들에게 이제 안보비를 좀 이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확실시 되게 됐을 때는 이 동맹국들의 방위 예산을 늘리라고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미군이 이제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방위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K방산에 대해서 봐야 네. 되는 게 뭐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연결고리가 있죠. 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위 이런 비용을 늘리라고 강요를 하게 됐을 때는 또 우리나라 방산 관련된 이런 부품들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다 보니까 네. 저렴하고 또 품질도 좋다 보니까 이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왜? 미국의 동맹국이 우리나라 하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하나가 아니니까 뭐 나토라든지 이런 유럽 국가에도 우리나라 방산 관련돼서 수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폴란드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방산 네. 이런 이제 무기들을 많이 이제 수입을 해 가면서 최근에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약간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방산 관련된 부품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는데 앵커님 2년 전, 벌써 3년은 된 것 같아요. 벌써 뭐가 3년이 됐죠?
전쟁이 나왔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이 됐습니까? 그렇죠. 벌써 3년, 와. 거의 3년 다 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년은 이미 뭐 지나갔고 3년 가까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이게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2년 전부터 크게 급등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래서 차트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뭐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주가가 27만 3,500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기업이 2년 전부터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거의 뭐 한 300% 가까이 뭐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기업이 300% 올라오긴 했지만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무엇이었느냐가 필요했던 시점이었다는 거죠. 전쟁이 길어졌고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방위 산업 관련된 방산 업체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었는데 네. 이제는 우리가 의문이 생겼던 시점. 전쟁은 길어지지만 수출도 늘어나지만 과연 이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던 시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좀 더 무게가 실어지다 보니까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가고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된다는 거죠. 이 주가에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라간 방산 기업들도 있지만 네. 이제 출발하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200% 정도 넘게 주가 상승을 했지만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봉 일봉으로 봤을 때도 주가의 이런 변동성이 이제 겨우 작년에 고점을 넘어간 흐름이거든요. 주가의 이런 차트를 길게 봤을 때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현대로템의 어떤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올 하반기에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구나. 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일정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7월 중순이잖아요. 그럼 뭐 거의 3개월 정도 넘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추가적인 상승 릴레이는 나와줄 수 있다는 거고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던 기업들에도 수급이 들어가면서 올 하반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이번 주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슈가 바로 트럼프의 어떤 미국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K방산 관련된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슈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전쟁 중이고 휴전 중이긴 하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긴장 속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에게는 또 좋은 또 어떤 이제 수출에 또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트리거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이슈를 좀 주목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 관련 이슈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우리 K방산에 조금 관련돼서 좀 들썩일 것 같다 이런 이슈 살펴봤는데요. 미국 대선 관련 이슈가 오늘 이번 주 관심주 순위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잠시 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때까지 방송을 했던 것들 중에 후보 종목들 또 좋은 성과가 나왔던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요.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저희 이때까지 방송을 해오면서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중에서 또 좋은 성과를 냈던 종목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네. 세 가지 정도 오늘 가지고 와 주셨잖아요. 네. 첫 번째 종목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지금 3주 차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과 이제 앵커님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잘 간 종목들만 AS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이 한 13종목 정도 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돌파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지지부진한 종목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계실 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 좋은 종목만 리뷰하지 않고요. 지금 횡보 중인 종목 중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될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AS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종목이 이제 HLB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HLB, 제가 그때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알려드렸었던 전략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때 제가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손절가를 8만 원이라고 알려드렸어요. 네. 8만 원. 그럼 지금 HLB의 현 주가를 봤을 때 오늘 종가가 8만 5,100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직 전략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이 어떨 것 같아요, 앵커님? 그래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불안한 상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불안하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할 수는 있어요. 불안할 수는 있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있을 때는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HLB가 8만 원이 이탈됐을 때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손절을 못 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한 번 더 이 가격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HLB라는 종목을 AS를 하는데, 자, 차트를 볼게요. 지금 현 주가가 8만 5,100원입니다. 그러면 손절가가 8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 주가에서 한 7% 정도, 그죠? 지금 현 주가에서 한 4%, 5% 후반 정도 밀리게 됐을 때는 이 종목은 손절가를 이탈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주가에서 5% 더 빠져야 손절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HLB라는 그룹의 이런 종목을 보시면 앞전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주가가 정말 크게 대세 상승이 나왔다가 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종목을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전략을 드린 이유는 뭐냐? 상승이 있었고 하락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락을 상승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상승, 하락, 다시 상승. 그래서 다시 직전 고점까지 상승 시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님들한테 11만 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던 건데, 지금 구간이 괜찮다고 하는데 8만 원 밀린 다음에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유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전략대로 하고 계시는 게 아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HLB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 안에 있을 때 이 8만 원보다 주가가 위에 있을 때는 목표가까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이 종목을 처음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제 어떤 이제 기술적인 분석상 이 하락을 되돌리는 상승이 앞전에 거래량 싣고 나와줬기 때문에 11만 원까지 보는 거지, 이 상승을 하락에서 상승으로 되돌리는 이 추세 전환에 이 종가가 깨져버리면 전략이 이제 틀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8만 원보다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HLB라는 종목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HLB를 좀 AS를 하고요. 계속 HLB 같은 경우는 실시간에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야기는 뭐 소통방에서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HLB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8만 원을 잡았었는데 손절을 못하는 분들을 위한 가격 전략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T 에너지 가지고 와 주셨네요. S&T 네. 에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S&T 에너지라는 이제 종목 이제 리뷰를 할 건데 AS를 네. 할 건데 네.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다음 날에 목표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준 종목이에요. 바로 다음 날에요. 네, 바로 다음 날에 이제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올라가면서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 주가가 크게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을 지금 뭐 수익을 자랑을 하고자 지금 AS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기업을 방송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눈여겨보시다가 놓친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럼 그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네. 아, 내가 고른 건 안 가고 내가 안 고른 건 간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S&T 에너지를 놓쳐서 아쉬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네. 지금 재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보는 이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차 파동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T 에너지의 목표가를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 AS 시간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S&T 에너지 2차 파동이 지금 의심되는 구간인데 왜 2차 파동이 의심이 되는 구간이냐면 자, 우리 시청자님들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하는 곳은 역사적인 신고가가 돌파된 이후에 주가는 가장 큰 상승이 나옵니다. 왜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 주가가 역사적인 신고가, 과거의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는 사실 주가의 상승 범위는 굉장히 크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흐름을 보시면 과거의 역사적 신고가는 2009년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상장 초기 2009년도에 여기서 이제 고점을 만들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던 종목인데 이 기업이 2024년도 지금 들어서서 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에서 과거의 고점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높게 위치를 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 기준인데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역사적인 신고가, 과거의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부터 대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S&T 에너지가 역사적 신고가가 한번 이번에 제대로 한번 돌파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이 나와줬기 때문이에요. 작년 한 10월 정도 여기서 역사적인 신고가 밑에서 역사적 이런 거래량이 나와줬고 지금도 현재 이 캔들의 위치가 그동안 이 종가상 요 위에서 끝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수정하자면 S&T 에너지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그 이상 때까지 거의 뭐 16,100원이 지난번 역사적 신고가였는데 뭐 한 17,000원, 18,000원 그 이상 여러분들 보셔도 되는데 손절가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손절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손절가가 11,000원입니다. 11,000원. 왜냐? 이번에 이 상승이 출발되던 시점이 11,000원대였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자면 S&T 에너지는 11,000원 손절가 그대로 이전 전략, 목표가를 돌파하긴 했지만 이전 11,000원 전략 가져가시고 새로운 목표가는 역사적인 신고가 그 17,000원, 18,000원대까지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S&T 에너지 두 번째 종목으로 다시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에 S&T 에너지 말씀해 주시고 바로 다음 날 20%가량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전문가님께서 AS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다시 한번 잡아주셨는데요. 목표가는 역사적 신고가인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로 보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1,000원 그대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우진엔텍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네, 네. 우진엔텍도 리뷰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우진엔텍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네.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이거는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우진엔텍은 사실 여러분들 그 체코 원전 수주가 곧 발표가 나기 때문에 네.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우진엔텍이란 이제 기업을 조금 볼 텐데, 이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지금 전략이 손절가가 한 32,000원 정도 되거든요. 손절가 32,000원. 그다음에 지금 목표가가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5만 원을 잡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소통방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우진엔텍 5만 원 이번 주에 가냐? 우진엔텍 5만 원 갈 때 뭐 얼마나 짧은 기간에 가실 거냐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짧게 보시는 분들은 전략대로 보시는 게 맞아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 32,000원, 목표가 5만 원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지금도 기술적인 분석상 이 기업이 하락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이 캔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이 시세 분출의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원전이라는 이슈가 단기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체코 원전 수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실패를 하게 되면 주가는 하락해서 손절가를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도 체크를 해야 될 이슈라고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시세 분출 직전이기 때문에 전략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2,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아니다, 나는 조금 이거를 좀 길게 원전으로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우진엔텍도 함께 복귀를 해봤습니다. 원전 이슈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목표가는 5만 원이고 손절가는 32,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관심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이때까지 여러분들께 이번 주 관심주 알려드렸던 종목들 리뷰 또 AS 함께 드렸습니다. 이번 주 관심주 챙겨보시고 또 이슈도 함께 챙겨보실 수 있는 저희 꿀맛 주식 월요일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슈를 챙겨보셨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종목을 좀 봐야 될지 궁금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화면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꺼내주시고 이 카메라 기능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모박스 안에 있는 이 QR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주시기만 하면은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정우철 멘토의 공식 소통방이 있습니다. 이 공식 소통방에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을 챙겨봐야 될지 자세하게 또 이야기 나눠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번 주 관심주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종목들 그 순위들 하나하나 저희가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주뿐만 아니라 이슈도 챙겨드리고 또 이때까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종목에 대한 AS와 리뷰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공식 소통방 들어오셔서 특강도 함께 공부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이번 주 관심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우철 멘토의 이번 주 관심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네, KBI 메탈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KBI 메탈 이번 주 관심주 3위 종목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유와 함께 종목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정치 테마주기 때문이에요. 네. 네, 오늘 장에서도 특정 인물을 좀 따라가는 정치 테마주가 상당히 이제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정치 테마주라고 하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위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절가를 잘 정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안 들어가면 돼요. KBI 메탈이라는 기업은 정치 테마주도 정치 테마주지만
전력 소비 관련된 테마로도 엮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도 좀 눈여겨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바로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고점이죠. 1,000원에서 4,000원대까지 400% 주가 상승을 거의 200%, 300%를 쉼없이 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요.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상승이 조금 둔화되면서 쉬어갔습니다. 고점에서 뭐 거의 한 40% 넘게 빠졌던 종목인데 이 기업이 이제 최근에 다시 이 하락 추세를 되돌리는 거래량 나오면서 5천만 주 이상 되는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가 반전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지금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지금 심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반대로 크게 하락을 했고 다시 거래량 들어오면서 추세가 반전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상승으로 주가가 방향이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지금 차트에서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긴 하지만 하반기까지 볼 수 있는 어떤 전력 관련된 어떤 테마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의 이제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575원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750원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손절가를 왜 지금 2,575원으로 잡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종목을 시청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었지만 다시 상승으로 바뀌는 지금 추세 전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이 캔들이죠. 이 캔들의 시초가를 이탈하게 되면 이 전략은 손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2,575원으로 봤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전환되면 보통 목표가를 잡는 걸 투자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5일선이 좀 꺾이는 자리가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아래로 꺾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상승이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3,750원 정도에서 윗골이 달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3,750원이고요. 손절가는 2,575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테마주, 이번 주 관심주 첫 번째로 정치 테마주 가져가 주셨는데요. KBI 메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손절가는 2,575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3,75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관심주 2위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대봉 LS 가지고 와주셨네요. 대봉 LS에 관련돼서도 이슈와 함께 왜 이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지 그리고 분석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대봉 LS란 기업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을 관심주로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그때 그 블루엠텍 말씀드렸던 거하고 지금 대봉 LS 말씀드리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품 관련주인가요? 화장품이 아니라 이제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최근에 정말 사람들 고민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네. 이 외모에 대한 고민 맞아요. 많아지고 또 이 주사 뭐 이런 치료로 비만을 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이 이게 치료 이런 후기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관련된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길게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잠깐 반짝하고 나서 끝나는 그런 이슈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는 이슈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저는 사람이 예뻐지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는 절대 하루 이틀 반짝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은 좀 보시면 좋은데 사실 단순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올해
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싹센다가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관련된 복제약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시밀러 복제 열풍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이 원재료를 지금 이제 좀 취급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가 성장할수록 복제약이 좀 나올수록 이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 좀 말씀드릴 텐데 우선 이 기업의 이제 목표 주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목표 주가는 18,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150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목표가를 제가 이제 목표가를 18,000원으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이 기업을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두고 봤을 때 이 18,000원이라는 가격대는 이 기업이 상장 이후에 터치를 한 적이 없는 가격대입니다. 자, 그럼 왜 18,000원이냐면 이 기업의 역사적인 신고가가 17,900원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 주가를 18,000원으로 잡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기업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제가 봤다라는 건데 그러면 왜 18,0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라고 봤을 때 이번 달에 나온 거래량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나온 거래량이 17,000 이제 보시면은 17,000한 40주 정도 되거든요. 1,700만 주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다시 높이겠습니다. 보시면 1,700만 주 정도가 여기서 거래량이 나왔어요. 7월 2일 정도에.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할 수 있는 유동 주식수의 물량을 보시면은 150만 주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유동 주식수가 15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기업의 역사적인 거래량이 이번 달에 나와줬고 그 거래량이 이제 유통주식수의 물량의 3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의 이런 현재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직전 고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파동이 한번 나와주겠다. 왜? 거래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스권의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도 어제, 오늘장 그리고 이틀 전에도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이 대봉 LS의 목표 주가는 18,000원 정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이제 12,150원으로 잡았는데 12,150원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거래량 많이 들어왔던 캔들의 하단 부분을 이탈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 전략은 이제 또 우리가 또 전략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전략을 나올 수 있었던 이 캔들의 이 하단 부분을 이탈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 18,000원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12,150원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위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2위 종목은 대봉 LS였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2위 종목 가져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2,15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이번 주 관심주 이렇게 3위, 2위 종목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1위 종목을 앞두고 있습니다. 1위 종목은 가격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은 공식 소통방 함께 하시면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관심주 1위 종목을 좀 매매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고요. 저희 공식 소통방을 참여하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멘토 특강 진행부터 실시간 브리핑 그리고 관심주 후보 종목을 미리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소통방 어떻게 들어오시냐? 바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꺼내주시고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켜주십시오.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 있는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있는 QR코드 화면 가까이에 오셔서 촬영하지 마시고 대주시기만 하면은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소통방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위 종목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이번 주 관심주 1위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1위 종목 바로 코츠 테크놀로지입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를 1위 종목으로 가지고 주셨는데 혹시 이번 주 이슈와 관련돼서 가지고 주신 1위 종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슈로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방위업체들, 방산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일주일, 이번 한 주만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이번 주에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하반기 전체적으로 길게 봐도 되는 이슈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반짝 상승하고 나서 다시 하락으로 바뀌는 그런 이런 업종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건데 그 방위업종 중에서 방산업종 중에서 저는 코츠 테크놀로지를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싶어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코츠 테크놀로지는 방산업체 중에서 현대로템 쪽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공급해주는 기업이에요. 컴퓨터 시스템, 방위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과 같이 주가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트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현대로템의 차트를 간단하게 보자면 올해 언제부터죠? 반등이 나왔던 시점이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어느 정도 이 상승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로템의 차트인데 코츠 테크놀로지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올해 이제 3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면서 올 7월 달에도 좀 이제 양봉이 좀 이렇게 군데군데 나와주면서 현대로템 흐름과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슈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은 방산 관련주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목표 주가를 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1위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방송에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서 공개를 하느냐? 제가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또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기업이 이제 상장 초기의 가격대가 여기입니다. 가격대가 2만 한 5천 원 정도거든요. 네. 2만 5천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좀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이 2만 5천 원이라는 자리대가 거래량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왔고 다시 눌려주면서 어때요? 최근에 2만 5천 원 자리대가 돌파가 나온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상장 초기에 쌓여있던 이 기업의 매물대가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시가 밑으로 밀리는데 여기 가격대가 다시 돌파됐다라는 거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을 때의 어떤 매물대를 지금 최근에 다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 못 간 추세가 상승 쪽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상장 초기에 매물대가 돌파된 이 코츠 테크놀로지를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이번 주 관심주 1위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츠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자세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식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식 소통방이라고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식 소통방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면 제가 이번 주 관심주 1위로 말씀드렸었던 이 코츠 테크놀로지의 목표가와 손절가 매매 전략을 조금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이제 실시간으로 브리핑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1위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모든 관심주의 매매 전략과 실시간 브리핑을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종목 방송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올라간 종목들만 방송에서 많이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안 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말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이 공식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관심주를 선정하는 어떤 이제 기법이라든지 강의 같은 부분들도 공식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니까 참여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참여 전략은 우리 앵커님께서 지금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관심주 1위 종목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방위산업 업체 중에 눈여겨봐야 될 종목, 바로 코츠테크놀로지를 가져가 주셨는데요. 현대로템과 시스템을 좀 공급을 하면서 같이 가는 그런 기업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은 방산 관련주 코츠테크놀로지 한번 눈여겨봐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공식 소통방에서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공식 소통방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식 소통방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손에 가지고 계시죠? 다들 스마트폰 자 꺼내주시고요. 바로 카메라 어플을 켜주십시오.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QR코드 카메라를 이렇게 갖다 대주시고요. 잠시 기다리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정우철 멘토의 공식 소통방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오시면 정말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종목 발굴을 위해서 특강을 정우철 멘토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이 특강을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번 주 관심주 저희가 꿀맛 주식에서 알려드렸던 이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공식 소통방 들어오시면 또 이슈뿐만 아니라 종목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후보군들이 있으니까요.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공식 소통방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꿀맛 주식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꿀맛 주식 정우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네. 오늘 이렇게 이번 주 관심주 함께 하셨잖아요. 네. 1위부터 3위까지 알려주셨는데 간단하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세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KBI 메탈이라는 종목과 대뱅에르스하고 코츠테크놀로지 좀 말씀드렸는데 KBI 메탈부터 가격 전략 조금 잡아드릴게요. 일단은 목표가가 3,75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575원이었습니다. 이슈는 정치 테마주하고 전력 소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 전략은 3,750원, 손절가 2,575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봉 LS를 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가 대봉 LS였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린 가격 전략은 목표가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12,15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위 종목인데 코츠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봐야 될 방산 관련된 이슈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서 이 기업 이제 1위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목표 주가를 제가 방송에서 말씀 안 드리고 공식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공식 소통방 입장을 하게 되시면 오늘 말씀드렸던 1위 이 코츠테크놀로지 가격 전략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관심주의 실시간 대응 전략을 제가 공식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여하셔서 종목 가격 전략과 실시간 브리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 관련된 이슈 한번 살펴봤고요. 또 오늘 이번 주 관심주 3가지 종목 정우철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꿀맛 주식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